네, 안녕하세요. 저는 렉사일 인증센터 오늘 학간노. 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려요. 네. 사실 저도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는 사실 학원을 운영한 지 그렇게 길지 않아서 저보다 훨씬 더 많은 노하우와 또 경험을 가지고 계신 원장님들 앞에서 뭔가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좀 걱정을 하면서 준비를 했지만 제 나름대로 느꼈던 점을 좀 간단하게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오늘은 렉사일 차별화 전략이 약간 키워드인 것 같아요. 렉사일을 통해서 지방에서 내가 차별화를 어떻게 둘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좀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우선 저는 아까 소개해 주신 것처럼 경북 영주시에서 폴라리스 알파 입시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김민영이라고 합니다. 우선은 2부 때 대표님께서 프리미엄을 이제 맺으면 어떤 혜택들을 주는지 다 말씀을 해 주실 텐데요. 어 제가 인증센터로 이제 계약을 맺은 만큼 사람들한테 더 많이 알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학원 들어올 때부터 이렇게 학원만 써 놓지 않고 "인증센터다."라고 같이 붙여 놨어요. 이때 많은 분들께서, 예, 간판하시는 선생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자꾸 이 렉사이를 다 여기저기 넣어 달라고 하니까 "이거 영주 사람들이 모르는데 그렇게 많이 넣으시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셔서 제가 "몰라도 상관없어요. 궁금하게 만들면 돼요." 이랬거든요. 그래서 호기심을 좀 유발하는 게 되게 중요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자 요거가 떠 있을 때 호기심이 있어서 검색을 해 보시는 분들이 저랑 맞는 분들인 거예요. 그냥 '저게 뭔가.' 하고 지나가면 저랑 굳이 맞지 않는 학부모일 확률이 훨씬 큰 거죠, 성향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제 소개를 먼저 간단히 하고 진행을 해 보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서울에서 20살 때부터 과외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고2, 고3 위주로 고등부 강사로 활동을 많이 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현대무용에 관심이 있어서 공연기획자로 활동을 하면서 현재도 같이 겸업을 하고는 있어요. 물론 비중을 굉장히 많이 줄였고. 그래서 지금은 경상북도 영주시에서 폴라리스 알파 입시학원을 이제 운영하게 되었는데, 어쩌다가. 근데 제가 기획 일을 하면서 배웠던 그런 경험들, 그리고 그때 브랜딩을 조금 공부했었는데 그 부분이 제가 되게 단기간에 학원을 차릴 수 있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었고,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발표는 다들 이제 퇴근하셔서 힘드실 테니 제가 최대한 빠르게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주가 어떤 지역인지, 그리고 제가 왜 렉사이를 선택했는지,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학원을 어떻게 커리큘럼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간단한 사례들, 그다음에 아마 제일 궁금하실 수도 있는 학부모님들한테 상담을 어떻게 하는지 또는 홍보를 어떻게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볼게요. 우선 다들 아시겠지만 대체적으로 아이들의 수는 감소하고 있고, 서울에 계신 저희 지인분들도 이제 많이 학원 운영이 힘들어서 과외로 전향하신 분들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근데 영주는 당연히 더하겠죠. 그래서 출생아 수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자료를 만들려고 챗GPT한테 이제 저희 주소를 치면서 "여기에 학원의 개수를 말해 줘." 이랬더니 95 개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네이버를 쳐 봤을 때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사실 학원을 하려고 계획하고 학원을 열게 된 게 아니다 보니까 제가 항상 영주를 걸어 다니면서 느꼈던 건 '아 저렇게 많은 학원들이 되나?'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아이들의 수에 비해 학원이 너무 많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다가, 네, 개인적인 이야기라 뭐 말을 못 드리겠지만 정말 제가 무조건 차려야 되는 상황이 있었고, 뭐 정확히 시간이 2달은 아니었지만 최대한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상황이었어요. 그랬을 때 원장님들이라면 만약에 내가 2달 동안에 학원을 차려야 된다, 갑자기 과외를 하다가, 또는 내가 학원을 빠른 시간 안에 조금 리브랜딩을 하고 싶다 한다면 무엇을 가장 먼저 준비하시겠나요? 이거를 되게 저는 항상 모든 일을 할 때 많이 생각을 하는데, 우선 무용할 때도 되게 많이 배웠었던 나만의 색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흔히 차별화라고 하죠. 지금도 모든 브랜드들이 결국은 살아남는, 5년 이상 10년 이상 살아남는 브랜드들은 자신만의 스토리가 있고 차별화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내 수업은 특별하니까. 근데 사실 잘 가르치는 건 디폴트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잘 가르치는 걸로 차별화를 하기에는
굉장히 이게 우리가 인기 스타 강사처럼 온라인으로 뭔가를 할 것이 아니고 진짜 대면으로 이렇게 할 거면 잘 가르치는 건 당연히 디폴트로 생각을 하고 그 이외에 무엇을 차별화할 거냐가 사실은 결국 살아남는 건데, 그러면 '나는 렉사일로 이걸 차별화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일단 나의 차별화된 강의도 유입을 해야지 보여질 수 있는 건데, 그거를 한없이 물론 기다리면 되죠. 소문나지만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을 때는 렉사일 테스트로 '나는 전 세계 영어 지표를 확인해 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지방이지만 이렇게 서울에서 큰 학원들에서 한다는 거 우리 학원에서도 영주에서 유일하게 지금 할 수 있다, 처음으로.' 물론 이제 그때는 제가 최초라는 단어를 일부러 더 썼죠. 영주에서 최초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워딩도 되게 좀 열심히 고민을 하면서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저는 원래 서울에서 이제 여의도에서 자고 나라고 계속 대학도 서울에서 나오고 사실 서울 토박이고, 영주는 이제 아버지 고향이었었지만 아버지도 지금 서울에 계시고 지인이 아무도 없고 잘 모르는 상황에서 차리게 됐는데, 그럼 나는 내가 서울 사람이니까 여기 아이들이 서울 못지않은 교육 환경을 가질 수 있도록 반드시 그렇게 학원을 운영해야겠다라고 스스로 철학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상담을 드릴 때도 전 어머니, 제가 지방 아이들도 서울 아이들 못지않게 영어만큼은 서울에서 배운 거 뒤지지 않게 진짜 가르쳐 드릴 자신 있어요. 그리고 그걸 떠나서 영어는 어쨌든 문화다 보니까 계속해서 새로운 정보가 필요한데, 이런 렉사일 테스트도 그중에 하나라서 제가 일부러 되게 비싼 돈 들이고 이런, 저는 금액 얘기해서 "이거 무료가 아니고 어머니 저도 진짜 투자한다고 생각하고 한 거예요." 라고 이제 얘기를 했을 때, 실질적으로 어머니들이 말로만 이렇게 "서울 아이들 못지않게 해 주겠다."라기보다 '아 이런 게 있구나. 아 여기서는 우리 아이가 이렇게 분석을 다 받을 수 있구나.'를 이제 또 하나의 그 증거로 보여 드리니까 훨씬 더 저를 신뢰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렉사이 테스트를 도입을 해서, 저도 사실은 말씀드린 것처럼 수능 위주의 수업만 했었기 때문에 렉사이 지수에 대해서 많이 잘 알고 있지 않았어요. 사실 학교 내신이랑 모의고사만 해 주다 보니. 근데 이제 여기서 초중까지 같이 하게 되면서 뭔가 다른 게 하나 있어야 되는 거야, 고등이랑은. 이거를 이제 되게 느끼고 있었고, 그랬을 때 '아 이 렉사일 테스트가 수업하는데도 같이 연계로 뭔가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어떤 교재를 가맥 맺는 것보다 이게 좀 더 낫겠다.' 그리고 금액적으로도 교재 가맥 맺는 것보다 좀 더 저렴했었거든요, 제가 느꼈을 때는. 주는 혜택들을 비교해 봤을 때. 그래서 렉사일 테스트로 학생을 처음에 이제 진단을 하고, 그래서 저는 영어다 보니까 학년별이 아닌 수준별 수업을 했죠. 그랬을 때 아이들이 실력이 많이 느니까요. 그래서 수준별로 분류를 하고 렉사일 지수를 기반으로, 그리고 렉사일 지수를 기반으로 교재를 선정을 하다 보면 당연히 이제 아이들이 독해가 흡수가 훨씬 잘 되겠죠. 그래서 수준별 맞춤 수업을 하고 렉사일 지수를 토대로 어머님들께 성장 피드백을 드리면서 차별화를 가져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상담을 실제로 들어갈 때 두 가지로 크게 이제 유형이 나뉘더라고요. 이 발표를 준비를 하면서 제가 저도 정리가 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학원을 딱 오픈했을 때 제가 막 여기저기 다 렉사일 인증센터 다 붙여 놓 놨을 때, 처음에 연락 오신 분들 어머님들은 다들 정보가 빠르신 분들, 교육열이 굉장히 높으신 분들, 다 애들이 이제 거의 전교권에서 노는 친구들, 초등학생인 경우는 중학교 2-3 학년까지 끝난 친구들의 학부모님들이 다 연락을 오셨어요. 그래서 "아 렉사일 테스트가 뭐냐?"라고 하셨고, 또 한 친구가 와서 보고 가면 그거를 다른 어머님께 "이런 시험이 있대."라고 얘기를 해서, 나중에 그 12 월부터 1 월까지 오신 분들은 항상 전화를 하실 때 "여기에 무슨 괜찮은 레벨 테스트가 있다고 해서 테스트 보러 왔어요."라고 말씀을 다 공통적으로 하셨었어요. 그래서 '아 렉사이를 내가 선택한 건 정말 신의 한 수였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랬을 때 이제 선행이 많이 되어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렉사일 결과지를 통해서 전체 이제 영역이 그럼 균형 잡혀서 잘 같이 선행이 됐는지, 문법만 한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해 드리고, 그래서 "그러면 이미 너무 잘 되어 있는 친구는 앞으로가 더 중요해요, 어머니. 왜냐면 고등 때는 이렇게 되니까요." 하면서 이제 그 로드맵을 제시를 해 드렸을 때 되게 신뢰를 좀 많이 가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두 친구가 이제 대표적으로 선행이 많이 되어 있던 친구들이었고, 이제 이 친구들 보면 거의 뭐 초등학교 6 학년 겨울방학, 중2 겨울방학인데 980
정도가 나왔죠. 그래서 실제로 둘 다 모의고사를 보면 고1 모의고사를 이번에 3월 거 봤을 때 2 등급, 1 등급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어머님들께 항상 이런 친구들 대부분이 문법이 많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요 부분 보완해서 이 렉사이 지수 이제 수능 거의 모의고사 1 등급 놓치지 않도록 해서 고등학교까지 잘 지도할게요. 이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상담을 드리니까 훨씬 더 믿고 학원을 등록을 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900대 나온 친구들은 진짜 잘하는 친구들이고 같은 학년에서 좀 잘한다 하는 친구들은 이제 보통 한 800대 친구들이라서 이 친구들을 실제로 같은 반에 넣었을 때 교재 하나가 되게 비슷하게 다 흡수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사실 문법은 교재가 거의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어떻게 문제가 더 디테일한 게 맞냐의 차이지만 독해는 진짜 그 교재별로 천지 차이다 보니까 독해 교재를 잘 선정해서 같은 반 아이들이 다 똑같이 흡수되는 게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렉사이 테스트는 그 부분에 있어서 되게 좋은 영향을 주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시험을 처음에 본 게 이제 요 A타입이 445일 나왔을 때였는데 이 친구가 처음에 시험을 보고 나서 원래는 저한테 이 어머님께서 고1 모의고사까지 다 끝냈다고 하셨었어요. 근데 제가 전화로 상담을 했을 때 "어머니 근데 저는 그 말 안 믿어요." 제가 이랬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6 학년이 고등학교 1 학년 내용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문제를 푼 거겠죠 어머니. 아니면 선생님이 혼자 끝내셨거나. 전 진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한번 와서 테스트를 보시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랬더니 와서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400 대여 가지고 이제 제가 "어머니 보세요. 선생님 혼자 진도를 나가셨네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랬는데 이제 어머님이 다시 연락 오셔서 PC방 가려고 대충 봤다고 해서 다시 한번 보겠다고 해서 이제 똑같은 시험을 본 게 요 865 L이 나온 거예요. 그랬는데 이 친구가 지금도 저한테 배우고 있는데 수업을 할 때 보면 시험을 저는 이제 좀 자주 보는 편인데 시험을 보면 항상 그래요. 첫 번째는 되게 못 보고 다시 봐야 잘 봐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통해서도 학생의 성향을 분석할 수 있다 보니 만약에 제가 이 테스트를 안 봤었다면 저희 학원에서 처음 그냥 제가 만든 시험지로 시험을 봤을 때 얘가 못하면 못하는 줄 알았겠죠? 근데 이미 얘가 이런 경력이 한 번 있어서 제가 애의 성향을 파악한 상태였어서 이번에도 리딩 책 끝나고 전체 시험을 볼 때 "어머니 그때 이 친구 시험 봤을 때 두 번 본 거 기억나세요?" 하면서 "이번에도 또 그랬어요." 하면서 "얘 이러면 중간고사 못 봐요. 왜냐면 중간고사는 한 번 보니까요."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제가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신입생 학부모님들 중에서 오늘도 이제 제가 상담을 했는데 이렇게 좀 진행을 했어요 제가. 문의가 오셨고 친구 소개로 왔다고 했는데 이제 렉사일에 대해서 문의를 하신 건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아 그러시군요." 하는데 과외를 하다가 오셨다고 했고 근데 대체적으로 이제 지역에서 과외를 했다고 했을 때 잘했다고 예상을 하긴 힘들어요. 서울이랑 되게 달라요. 그래서 "아 그래요?" 했는데 중학교 2 학년인데 이제 중학교 2 학년 시험 보니까 문법이 20개 중에 7 개를 맞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예상한 대로 제가 봤을 때는 좀 과외라고 해서 잘 된 것 같진 않다. 또래랑 같이 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다." 하면서 이제 그때 제가 렉사이 테스트를 얘기를 했죠. "근데 어머니 사실 저는 문법보단 지금 독해가 제가 봤을 때는 되게 시급할 것 같아요." 하면서 독해 교재를 이제 시중에 렉사일 지수 있는 리딩 튜터로 제가 한 문제를 풀게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다 틀리더라고요, 중학교 2 학년인데. 그래서 "아 어머니 한번 렉사일 테스트라는 게 있는데 이 시험을 통해서 아이의 정확한 문해력 수준과 요 4 가지 영역별을 확인을 해야지 좋을 것 같다." 하면서 제가 항상 그래요. "저희 학원 안 오더라도 시험을 한번 보시고 아이가 부족한 점을 보완해 주는 학원으로 가야지 되게 중요하다 지금의 학원 선택이." 근데 내신을 100 점을 계속 맞아서 잘한다고 알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고등 때 무조건 5 등급 나와요 어머니." 하면서 이제 "렉사일 테스트로 지금 좀 더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처음에는 사실은 그냥 소개로 별로 관심이 있어 보이진 않으셨어요. 근데 다시 오셔서
또 어제 그랬고, 그래서 오늘 다시 오셔서 이제, 이제는 뭐 다른 수학 시간을 조정하겠다 하면서 등록을 할 것처럼 거의 아마 등록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렉사이를 막 이렇게, 렉사이에 관심 있어서 오신 분들한테는 렉사이를 엄청 어필을 했지만, 그렇게 렉사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않거나 하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문법에 많이 치중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확인을 한번 해주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독해고, 이거를 전 세계 평균 내서 볼 수 있고, 그래야 고등 때 살아남을 수 있다. 요렇게 이제 상담을 드리니까 오히려 시큰둥했다가도 훨씬 더 관심을 가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도 했죠. 사실 지방에서 다들 모르지 않냐, 서로의 수준을. 그랬더니, 아, 다들 말은 그렇게 해서 알고는 있는데 체감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시험을 보고 그 숫자를 보지 않는 이상 자꾸 사람은 자기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 싶어 하니까, 그렇다고 하면서도 막상 100을 받으면 되게 잘한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처음부터 렉사의 소개가 만약에 조금 힘들다든지 말씀을 드렸는데, 오히려 또 지역 특성상 뭔가 되게 어려운 내용 같아 하면 약간 거부감 보이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리고 우리 애는 많이 안 해서 안 될 것 같아요. 되게 안 한 거에 대해서 피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럼 그때는 렉사일로 막 밀어붙이기보다는, 이제 기존에 있는 그런 친구들은 당연히 선행이 안 돼 있으니까 당연히 문법도 안 되어 있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좀 쉬운 문법 시험을 한번 보면 결과가 좋지 않을 거고, 그랬을 때 이제 독해 지수가 더 중요하고, 문법은 사실 2달이면 돼요, 어머니 하면서 독해로 조금 관심을 끌어와서 렉사일 테스트로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되게 효과적이었고, 그리고 이제 처음에 계약을 맺으시면 30개 무료 응시권 주잖아요. 그랬을 때 그거를 이제 활용해서 비용 부담되시면 지금 이벤트 중이니까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아예 더 확 끌어올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꼭 잘하는 친구들만 있고 잘하는 친구들만 봐야 되는 시험이 아니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기존에 이제 과외를 하다 온 친구들, 그리고 뭐 다른 학원에서 잘한다 잘한다 한 친구들이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 왜냐면 지방에 계신 분들은 서울에 대한 갈증이 항상 있으시니까. 근데 이거는 뭐 서울을 넘어서 미국, 유럽 이런 지수가 다 나오니까 되게 만족해 하셨어요. 네, 그래서 요것도 이제 이제 오전에 제가 요거를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을 많이 했었는데, 그 성적표 같은 경우는 대표님께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거라서 했고, 이제 한 가지 재미있는 건 렉사이 시험을 보다 보면 그 동네에서, 이 학원은 문법 위주로 가르치네. 이 학원은 독해 위주로 가르치네가 되게 많이 보여요. 음, 그래서 요 친구들은 같은 학원에서 왔고, 요 학원이 사실 영주에서 제일 큰 학원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초등학교 6학년 때 왔는데 이 친구들 보면은 렉사이 지수는 나쁘지 않지만 문법이 굉장히 많이 약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중학교 되면 사실 선생님들도 아시겠지만 다 문법이 되게 중요하게 내시면 자꾸 나오잖아요. 독해는 범위가 정해져 있으니까 애들이 그냥 본문 달달 외우고. 그러다 보니까 이럴 수가 있어요. 전학원에서 그래도 잘한다 잘한다 했던 앤데 우리 폴라리스 보냈더니 중학교 내신이 안 나왔어. 그럼 제가 독박을 쓰잖아요. 그래 이제 말씀을 드리죠. 실제로도 수업을 해보면 해석은 되게 잘하는데 진짜 문법이 되게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려요. 이제 너무 잘 해왔고, 어렸을 때. 그치만 이제 중학교엔 조금 더 문법을 정리해야 되는 시기라서 계속 좀 시간이 걸릴 거다 하고, 이제 요즘 저는 거의 되게 자주 피드백을 드리는데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문법이 상대적으로 흡수 속도가 좀 늦네요.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지 여러 번 반복을 했는데도 아직 잘 모르네요를 계속 이제 주입시키고 있어요, 어머님들한테. 하지만 음. 독해는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또 활용을 할 수 있어요, 상담할 때도. 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 슬라이드는 좀 넣을지 말지 고민을 하긴 했지만, 숫자가 모든 것을 말해주지 않는다는 이제 이런 의미로 넣었어요. 그 원장님들께서도 사실 어쨌든 시험을 보면 그 결과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거를 부모님한테 그래도 잘한다 잘한다 하네요는데 생각보다 엑셀이 너무 낮아. 이거를 어떻게 전달을 하지? 뭐 말씀을 안 드릴 수도 있죠. 이제 학부모님들한테 말씀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또 애들이 집에 가서 엄마 무슨 시험을 봤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궁금하셔서 연락이 오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두 친구 같은 경우는 둘 다 학교에서 국영수 100점. 둘 다 학교에서 되게 공부 잘한다고 하는 친구들이에요. 근데
보면은 뭐 문법이랑 뭐 물론 이제 단어도 좀 차이 나고 하긴 하지만 영어를 더 먼저 시작한 건 요 렉사이 지수가 낮은 친구였어요. 그래봤자 한 1년 반 정도 먼저 한 것 같아요. 저한테 이제 처음 배우진 않았고. 근데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시키는 거는 다 해요. 하지만 뭐 주도적으로 한다든지 이제 타고나게 뭔가 언어적 감각이 있어 보이지는 않아요. 왜 이제 원장님들도 가르치시다 보면 아 얘는 언어적으로 되게 좀 감각이 좋네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제가 가르칠 때도 항상 아 얘는 독해가 좀 안 될 것 같은데 느낌이 있었는데 내신은 워낙 잘 받아오니까. 근데 이제 이번에 저도 도입하고 보게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 고등 가면은 모의고사 힘들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께 말씀을 드리기 시작했죠. 요거를 토대로. 어머님, 이 친구가 너무 성실해서 되게 많이 성장을 했다. 저랑 공부를 하면서. 근데 어머님도 그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체감을 하셔서 너무 좋아하셨고. 그런데 어머니, 좀 집에서 책을 안 읽는 것 같아요. 당연히 맞다고 하시죠. 아이들이 책을 잘 안 읽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시험이 있어서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이제 문해력이 많이 부족해서 책도 많이 읽고, 그리고 책 읽고 이렇게 요약하는 훈련 같은 걸 좀 많이 해야지 영어도 같이 오를 것 같아요. 하고, 그래서 고등학교 때 모의고사가 좀 안 좋게 나올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제가 잘 준비시켜 볼게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해드렸고, 이제 어머님께서도 감사해 하셨죠. 왜냐하면 정확하게 상태를 이제 분석해 주셨으니까. 그래서 지수가 낮다고 해서 뭐 바로 끊고 선생님한테 보냈는데 뭐 이렇게 하지 않고, 어, 사실 언어라는 게 갑자기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특히 독해 부분은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잘 설명하면서 다만 아이가 부족한 부분을 잘 보완하면서 진행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도 어머님도 되게 수긍을 하셨고 그리고 실제로 원장님들도 되게 그런 경험 많으실 것 같아요. 아 얘는 안 될 것 같아 했는데 사실 해내요. 애들은 다 해내는 애들은 다 해내고 그게 사람이기도 한 것 같고 그래서 혹시나 이제 뭔가 잘하는 애가 성적이 안 나왔을 때 그 부분이 걱정되셔서 렉사일 이제 개설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렉사일 지수에 맞게 교재를 선택하고 또 그래 거기에 맞게 수준별로 수업을 하고 그러니까 수업 설계라는 건 기본적으로 아까처럼 독해는 잘 돼 있는데 문법이 너무 안 된 친구들은 추가적으로 문법에 대한 수업을 좀 더 하거나 보강을 해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계속하고 네, 각자의 장점은 유지를 할 수 있대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을 설계할 수 있는 게 되게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 이제 저한테 렉사일은 아이한테는 이제 새로운 경험을 도전하는 것이 되고 또 학부모님들한테는 엄청난 신뢰죠. 왜냐하면 진짜 상담 오시면서 여기서 되게 잘 분석해 주신다고 해서 이 말을 정말 되게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저한테는 앞으로 내가 학부모님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내가 여기서 어떤 포지셔닝을 하고 내가 어떤 이미지여야 되겠다라는 그런 방향성도 제시를 해주는 좋은 수단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움이 되셨진 모르겠지만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몇 가지 좀 질문 드릴게요. 우리 뭐 원장님들도 질문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실 것 같긴 한데요. 원장님은 이제 저희 렉사 리니센터 개설을 12월 6일 날 하셨고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셨어요? 저는 우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판은 학원 앞에 붙여놨지만 그 네. 건물 간판에다가 아예 다 렉사일 공식 인증센터 전 세계 영어 지표 딱 이렇게 써놨어요. 전 세계 영어 지표라는 그 워딩이 되게 어, 네. 아마 와닿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외부에서 그거를 보고 알아서 어머님들께서 검색을 하셨던 것 같고 아, 네. 그리고 여기서도 AR 뭐 도서관 뭐 이런 데서 AR 봐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거기에도 아마 그 르네상스 쓰고 있는 그 도서관 학원들도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데서는 이제 SR 테스트를 보겠죠. 네, 그래서 실제로 저한테서 12월 오픈하자마자 와서 렉사일 테스트 보고 두 음, 달 뒤에 다른 데서 AR인가 이제 뭘 봤나 봐요. 근데 네. 엄청 오른 거예요. 근데 왜냐면 진짜 두 달 동안 제가 엄청 스파르타로 그게 그래서 원자력 학원에서 실제 저희 렉사일 인증 시험을 하고 있는데 그 엄마는 또 다른 데 가서 또 AR 테스트, 그러니까 이게 시험이라고 하는 거가 이게 맛을 본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이게 엄마, 맞아요. 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모르기 때문에 못 하는 거야. 음.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제 뭐 학원 간판이라든가 프리미엄으로 하셨으니까 외부 간판이라든가 등등등을 다 이제 쓰실 수 있는 조건을 충분히 다 활용을 하신 거네요. 네, 일단은 와야 되는 거니까 와야 네, 딱 보여지는 거에 최대한 많이 노출을 시켰고 일단 네. 그거로 오신 분들께는 이제 대표님께서 주신 자료로 이제 탭에다가 그거 깔아놓고 이제 슬라이드 넘기면서 다 설명을 해드렸죠. 아, 그렇게 해서, 네. 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계셨고 네. 이미 이렇게 뭐 토플 이런 거 보러 대치동 가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어머, 그래서 주로 네. 처음 첫 두 달에는 거의 진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교 1, 2등 하는 친구들 어머님들이 전화 오셔서 네, 시험만 보고 싶어 해서 네. 시험만 보시기도 하고 네. 저도 사실은 이제 우리 그 폴라리스 원장님 학원이 영주시라서 조금 소도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개설을 했을 때 과연 여기서 잘 접목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고민이 좀 됐었어요. 걱정? 이게 좀 됐었는데 뭐 알아서 하시겠지 이러고는 시험을 딱 봤는데 생각보다 신경들 아이들 생각보다 성적이 잘 나오네요. 저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쵸? 맨날 전화해서 원장님 생각보다 저도 생각보다 그러니까 다 숨어 계신 생각보다. 거예요. 네, 네, 결국 다 근데 숨어 계신 이게 바로 뭐였냐면, 우리 그 원장님께서 서두에 말씀해 주신 렉살 인증센터라고 해서 이제 뭔가를 이렇게 공신력 있는 어떤 걸 붙였더니, 실제 그걸 알아볼 수 있는 엄마들이 온 거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뭐 비교적 한 6, 70%는 그런 엄마들이 그래도 처음에 오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학원에 실제 아이들이 성적이 좀 있는 애들이 온 거죠. 그렇죠. 다른 학원에 다니던 아이들도 좀 잘하는 아이들, 공부를 좀 많이 했던 아이들이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왜냐하면 딱 예, 그 데뷔 중일 올라갈 때 학원 되게 많이 옮기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아이들의 성적을 딱 봤을 때, 얘들은 거의, 뭐, 그러니까 대도시 있잖아요. 뭐 거기에서도 조금 뭐 더 옆으로 가면 대구 정도, 또 내지는 서울, 뭐 대전 이런 쪽들하고도 별반 차이가 없는 정도의 아이들의 성적이 나왔던 것 같아요. 물론 뭐 영유를 나오지 않은 아이들인데도 또 잘 나온 아이들도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좀 놀라웠어요. 그래서 우리 원장님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뭔가 하면 우리 원장님들께서 우리 동네는 엄마들이 모르는데 라는 얘기는 이제는 그런 생각들을 안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전 들어요. 네, 어머님들이 이게 다 젊으시잖아요. 제가 이거는 진짜 이제 전에 다른 원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영주는 어머님들이 돈을 교육에 안 쓰신다는 거예요. 네. 왜요? 이랬더니 영주가 한우랑 인삼으로 유명해서 돈이 엄청 많아서 애들을 교육을 안 시켜도 된다고 생각을 아, 한대요 네. 그래서 제가 왜요? 돈이 많을수록 저는 유학을 보낼 것 같은데 했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제 걸면서 근데 과연 그럴까 하고 걸었는데 역시나 잘못 알고 계신 거죠. 음, 물론 그러신 분들도 계시긴 계시다고는 하더라고요. 그치만 네, 그분들은 저의 그 타겟이 아닌 거죠. 네, 그래서 진짜 그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어머님들 되게 많이 바뀌셨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학원의 퀄리티, 학원의 어떤 부분은 원장님이 만드는 거죠. 원장님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고 어떤 것들을 접목하고 우리 학원의 시스템화를 하고 제가 봤을 때 폴라리스 우리 그 김민영 원장님께서는 이 렉살 인증 센터 이 시스템을 그 학원의 시스템화 하신 거예요. 물론 아주 시험을 못 볼 아이들은 안 보죠. 그죠? 나중에 보면 되니까. 이제 그런 아이들을 제외하고는 그냥 대체적으로 다 시험을 보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시험을 통해서 아이들의 어떤 확인을, 그쵸, 하고 정확한 지표를 원장님이 스스로 느끼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 아이를 어떻게 끌고 가면 될 건지를. 이거를 또 엄마한테 설명을 해주고, 이러면서 시너지가 더 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감도 원장님이 생기고, 또 이거 렉살 인증센터도 해보잖아요. 되게 재밌어요. 그죠? 아이들의 성적을 확인하면서, 그죠? 예상을 하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가 재밌죠. 맞아요. 네, 그리고 엄마들도 또 이런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의외로. 그냥 처음 단순한 어떤 시험만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또 귀한 얘기들을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원장님의 그, 뭐, 마케팅 방법은 일단 좋은 컨텐츠로 또 좋은 시스템으로 좋은 도구를 만들어가지고 학원은 그 뭐 간판부터 시작해서 다다다다 붙여버리고 그리고 바로 또 시스템화를 그냥 해버리고 그리고 엄마들에게, 어, 진행을 하다 보니 또 그거에 결에 맞는 엄마들이 네, 학생들이 이제 들어왔다라는 부분으로 제가 또 생각이 들어지네요.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그 영주에서. 네. 또 그 수많은 학원이 몇 개라고 영어 학원만 해도 한 몇십 개는 되겠네요. 그죠? 영주도. 95개라고 나오더라고요. 와, 그렇게 많은가요? 챗GPT가 거기가? 과연 믿을 만한지 근데 진짜 많긴 네. 많아요. 교습생도 그래요. 되게 많고 과외 아, 선생님도 작은 뭐 공부방이나 이런 것까지 다 해서, AI가 그렇게 말을 해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소도시에서 그 정도의 학원이 있다면 정말, 경쟁이 굉장히 심한 거죠. 많아요. 그리고 앞으로는 조금 더 경쟁이 될 것 같기도 해요. 학령기 인구가 계속해서 줄기 때문에. 아까도 그 표에서 보니까 영주도 계속 이렇게, 그죠? 출생 빈도수가 내려가고 있는 거죠. 뭐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또 잘 감안하시고 오늘 우리 들어오신 우리 원장님들께서 이제 저희 또 이 폴라리스 원장님처럼 우리 학원만의 차별화 저는 이제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폴라리스 영주의 폴라리스 원장님 김민영 원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